자, 오늘 같이 살펴볼 문장은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문장일 겁니다. 지지자, 불여호지자, 호지자, 불여낙지자. 논어에 나온 얘기인데요.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보다 못하다. 즉 어떤 일을 즐겨하는 사람이 가장 일을 잘하고 오랫동안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공자는 아는 것, 지, 알지자, 그리고 좋아하는 것, 좋을 호자, 그리고 즐기는 것, 즐길 락, 지, 호, 락. 지보다는 호가 낫고 호보다는 락이 낫다, 이런 그 순서인데요. 언뜻 별로 연관성이 없는 세 가지를 서로 연결해서 비교했습니다. 공자가 이 배움과 연관해서 이 세 가지 단계, 지, 호, 락을 이야기했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언뜻 생각하면 궁금한데요. 200년 전 인물이었던 정조대왕도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정조대왕은 학구파였죠. 정조대왕은 여러 가지 경전의 글을 가지고 신하들과 더불어 논의하기를 좋아했었습니다. 이러한 문답을 기록해 놓은 책이 경사강의란 책인데요. 여기서 정조는 지지, 즉 알지자는 뭐 아는 거다. 그 다음에 호지,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그걸 실제 내가 액션으로 들어가니까 호지는 행하는 것으로 난 이해했다. 그런데 낙지는 그것을 즐긴다는 건데, 낙지하고 호지하고 뭐 둘 다 좋아하고 즐기는 것 같은데 낙지하고 호지하고를 왜 이렇게 나누었을까라고 신하들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신하 성종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낙지는 바로 덕을 이루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덕. 학문의 목적이 덕을 쌓아서 도를 이루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인생의 가치와 학문의 추구가 일치하는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학문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의 새로운 마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답이 엄청 어렵네요. 이걸 조금 쉽게 풀어서 얘기해 보면 단순히 아는 것은 지, 1단계, 지의 단계고요. 그 다음에 호, 좋아할 호는 공부가 좋아서 계속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공부가 자신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과 삶의 가치가 될 때 락, 즐길 락의 단계가 된다. 달리 말하면 공부가 바로 삶이 되고 삶이 공부가 되는 그런 단계. 우리 인생을 이루는 건 뭘까요? 공부하는 것과 일하는 것이 많이 결부가 되겠죠. 삶을 위한 생리적인 필요인 휴식과 잠을 제외하면 우리는 공부나 일로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25살까지는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기반으로 남은 삶은 일을 하면서 보내죠. 우리는 운명처럼 공부와 일을 해야 되고 아무리 싫어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공부와 일이 마치 내가 호흡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된다면 그 삶은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대단한 퍼포먼스가 나오겠죠. 톰 소여의 모험의 저자 마크 트웨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이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놀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거다. 보상이 있게 되면 흥미진진하던 일이 틀에 박힌 일이 되고 놀이가 일이 된다. 그러니까 보상이 없더라도 그냥 즐겁게 할 수 있는, 그게 진짜 즐거운 거라는 거죠. 자, 우리 뇌는 새로운 학습을 좋아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연구 결과 밝혀진 건데요. 무엇인가를 배우면 배울수록 뇌는 더욱더 활성화되고 또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신경세포는 점점 더 증식된다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인 이시영 박사께서는 자신의 저서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뇌는 뭔가를 달성할 때 즐거움을 느낀다. 이때 우리 뇌는 그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등의 쾌락 보수 물질을 방출한다. 뇌가 우리에게 푸짐한 상을 주는 것이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습관이 된다. 이런 현상을 뇌과학에서는 강화학습이라고 한다. 공부를 해서 하나를 알면 기분 좋은 보상을 해주고 그러면 다시 보상을 받기 위해 공부를 더 하게 되는 현상이다. 이 간단한 원리를 잘 활용하면 공부를 습관처럼 하게 된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인생내공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떤 돈,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빈익빈 부익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무서운 것은 지식의 빈익빈 부익부다. 뭔가 조금 더 알게 되면 그 다음 게 또 알고 싶고 또 아는 것이 결합이 되면 또 뭔가 더 충족이 돼서 또 다른 걸 알고 싶고 이렇게 점점 플러스로 나가는데 모르면 궁금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더 새로운 걸 추구할 생각도 안 생기는 것이고 빈익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돈을 많이 버는 이 부익부도 중요하겠지만 이 지식의 부익부를 어떤 이 방식으로 가져갈 것인지 그 공부하는 습관을 알려주는 것 뭐 그런 게 중요하다 얘기를 많이 하죠.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 직장은 즐겁게 일을 하는 곳이기보다는 생업을 위해 싫어도 해야 하는 의무 그 터전이죠. 물론 뭐 일터에 가지 못해 주말이 지루하고 안타깝다. 그러니까 얼른 막 월요일이면 일터로 나가자. 뭐 이 정도로까지 만들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오늘날 앞서가는 기업들은 회사를 좀 즐거운 놀이터처럼 만들기를 지향하고는 있죠. 쉽지는 않지만. 그리고 구글과 같은 첨단 기업은 즐거움의 힘을 알고 기업 경영에 적용하고 있고요. 우리도 즐거움을 통해서 직원들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토록 하는 기업, 이를 추구하는 리더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자,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보다 못하다. 요 말은 여러분들이 교육 관련 행사에서 한 말씀 하시거나 또는 즐거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철학을 조직 운영에 적용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말이고요. 우리 또 시진핑 형님은 이 얘기를 지난 2013년 중앙당교 개교 80주년 그 중앙당교라고 중국에서 꽤나 유명한 그 학교인데요. 거기 개교 80주년 기념 축사에서 이 문장을 인용한 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잠깐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도 보면 꽤나 열심히 사는 스타일이죠. 이렇게 별로 그렇게 놀기보다는 책을 보고 또 일을 하고 이런 걸 좋아하긴 하는데 특히 요즘 제가 조금 일을 하는 재미를 새삼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변호사 된 지도 한 3, 4년 됐는데 사건 하나하나를 바라볼 때의 관점, 그러니까 이게 일을 할 때뿐만이 아니고 항상 머릿속에 일이 있으면서 요거를 어떻게 풀어나가면 되지? 그 약간의 그 잉여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일에 쫓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힘이 들어도 계속 머릿속에서 뭔가를 돌리면서 요거를 내가 어떻게 풀어볼까? 머릿속에서 굴려보고 또 판례도 다시 한번 뒤져보고 요거는 조금의 잉여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잉여력이 물론 체력이라든가 시간이 남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요즘 들어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는 일이 참 재미있구나.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참 보람되다. 새삼 제가 이런 걸 좀 느끼고 있어요.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조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고 좀 지쳤고 웬만하면 후배들에게 많이 맡기려고 했는데 요즘 조금 더 제가 일에 좀 더 다가가면서 일을 깊이 좀 보다 보니까 좀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종군 사진 기자 중에 로버트 파커라는 사람이 있죠. 아마 로버트 파커일 거예요. 이제 그 양반이 했던 얘기 중에
그 사람은 이제 말 그대로 현장에서 전쟁 현장에서 사진을 찍었던 종군 기자인데 그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당신이 찍은 사진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그것은 그 현장에 조금 더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제가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이 한 번씩 생각이 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좀 재미가 없거나 그 다음에 좀 내가 약간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것은 내가 좀 더 그 일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